심도 깊은 산골짜기.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치는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허름한 움막 안에는 약초 채취꾼들이 한 여인을 위협하고 서 있었고 그들의 우두머리 무석이 칼을 빼들고 한 여인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여인의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으나 그녀의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년은 대체 누구냐? 어찌 이 깊은 산중을 혼자 헤매고 있었느냐? 말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목숨은 없는 줄 알아라! 어서 입을 열지 못할까? 그 칼로 나를 죽이기 전에 먼저 당신네 중 죽어가는 자부터 살려보시지요. 순간 움막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약초꾼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웅성거렸지요. 그들 중 한 명이 기침을 하며 피를 토하고 있었으니 폐병으로 죽어가는 막돌이었습니다. 헛소리 마라! 저놈은 이미 숨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명이라도 살릴 수 없는 목숨이다! 그럼 시험해 보시지요. 만약 제가 저 사람을 살린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시겠습니까? 무석은 비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불가능한 일, 여인의 허풍이라 생각했던 것이지요. 허나 다음 순간 벌어진 일에 움막 안의 모든 이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인이 막돌에게 다가가 그의 맥을 짚더니 품속에서 가느다란 침 몇 개를 꺼냈습니다. 침은 정확하게 막돌의 가슴과 목, 팔의 혈자리를 찔렀고 이윽고 주변에 약초를 주워 입에 넣고 씹어 막돌의 입에 넣어주었지요. 그 약초는 무엇이냐? 폐를 맑게 하는 폐모와 기침을 먹게 하는 길경입니다. 그리고 침은 폐경의 기운을 돌게 하는 것이고요. 한 식경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돌이 천천히 눈을 뜨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형님, 제가 살아났습니까? 약초꾼들은 경악했습니다. 무석은 칼을 거두며 여인을 다시 보았지요. 이 여인은 대체 누구이며 어찌 이런 신묘한 의술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그저 지나가는 과객일 뿐입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이제 보내주시겠습니까? 안 된다. 이 산중에는 다친 자와 병든 자가 한둘이 아니다. 내 솜씨가 진짜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오늘부터 이곳에 머물며 우리를 치유하라.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갈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과연 이 신묘한 의술을 지닌 여인은 누구이며 어찌하여 이 험한 산골짜기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 기묘한 만남이 훗날 평안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부터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피와 눈물로 얼룩지기 전 가장 행복했어야 할 한 의녀의 삶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담TV 178번째 이야기. 남편에게 버려진 의녀, 약초 상단을 장악하고 피해 복수를 하다. 평안도 명천의 명이 허진사에게는 설아라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에게 의술을 배운 설아는 15세 이미 뛰어난 의녀였지요. 가난한 백성들은 돈이 없어도 설아를 찾아오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설아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가 살았습니다.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의원의 본분일 뿐입니다. 돈은 여유가 생길 때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를 탐탁지 않게 보는 자가 있었으니 평안도 최대 약재상 백약방 주인 장흥보였습니다. 그는 약재를 독점하며 폭리를 취하는 탐욕스러운 상인이었지요. 저 허진사 영감 때문에 내 장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공짜로 약을 나눠준다니 미친 짓이지. 게다가 저 영감이 가진 비밀 처방들, 그것만 손에 넣으면 나는 조선 팔도 최고의 약재상이 될 수 있을 텐데. 좋아, 방법을 찾아보자. 장흥보는 권력과 돈으로 명청관아의 수령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허진사의 집 대문을 거칠게 두드렸지요. 허진사, 나 장보요. 문 열어보시오. 장주사,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별일 아니오. 좋은 제안이 있어서 말이오. 내 나이 40에 아직 후사가 없소. 영감의 따님 설아 낭자를 내 후처로 드리고 싶소이다. 어떠소? 뭐라고? 제 딸은 아직 혼기가 차지 않았습니다. 혼사 같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허,
그렇게 단칼에 거절하시면 섭섭하지 않소? 내가 누군지 아시지 않소? 명천에서 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소. 관아 수령 나리와도 친한 사이고 말이오. 이 혼사를 받아들이시면 영감께 좋은 일이 많을 것이오. 하지만 거절하신다면 영감의 약방이 내일부터 문을 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소이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오. 협박? 허허, 협박이라니요. 그저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이오. 잘 생각해 보시오, 허진사. 장보가 돌아간 뒤 과연 그의 말대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관아의 관리들이 찾아와 트집을 잡기 시작했지요. 허진사, 이 약초는 관아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 아니오? 약방 운영 장부를 보여주시오. 세금 납부가 제대로 되었는지 조사하겠소. 이건 부당합니다. 저는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조사해서 판단할 일이오. 당분간 약방 문을 닫으시오. 허진사는 절규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설아가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께 달려왔지요.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설아야, 아비가 미안하구나. 아비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게 생겼다. 장흥보가 나에게 너를 후처로 달라고 했다. 그것을 거절했더니 이 모양이 되었구나.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 탐욕스러운 자에게 어찌 제가 시집을 갑니까? 차라리 죽겠습니다. 설아야, 하지만 장흥보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급기야는 허진사를 직접 위협하기까지 했지요. 허진사, 아직도 고집을 부리실 겁니까? 영감의 약방은 이미 폐쇄 명령이 내려졌소. 게다가 불법 약초 거래 혐의까지 씌워졌으니 감옥에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소. 하지만 내 제안을 받아들이신다면 모든 혐의를 없애드리겠소. 어떠소? 당신은 악귀요. 악기라고? 허허, 난 그저 장사꾼일 뿐이오. 그리고 장사꾼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법이지. 내일까지 답을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영감뿐 아니라 따님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딸의 안전까지 위협받게 되자 허진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설아를 불러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설아야, 아비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제가 갈게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세요. 절대로 목숨만은 잃지 마세요. 설아야, 그리고 아버지, 한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부자초 독을 해독하는 법을요. 왜 갑자기 그런 것을? 그냥 알아두고 싶어서요. 그렇게 설아는 장흥보의 후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혼례날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설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요. 장흥보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설아를 맞이했습니다. 허허, 역시 아름답구려. 이제 당신은 내 사람이오. 오늘부터 백약방의 안주인이 되는 것이니 영광으로 아시오. 말이 없구려. 좋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오. 그건 그렇고 내일 장인어른을 모셔오시오. 중요한 이야기가 있소. 다음 날 허진사가 백약방을 찾아왔습니다. 장흥보는 본색을 드러냈지요. 장인어른,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으니 솔직하게 말하겠소. 영감이 가진 비밀 약초 배합법들을 모두 내게 넘기시오. 그래야 내 약방이 더욱 번성하고 영감께서도 편안히 사실 수 있소.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요? 그 처방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집안의 비방이요. 백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돈벌이를 위한 게 아니요. 감히 그것을 달라고? 영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소? 따님이 누구 손에 있는지 잊으셨소? 협력하지 않으면 따님이 어떻게 될지. 이 악귀 같은 놈! 악귀, 상관없소. 어차피 내일이면 영감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테니 말이오. 그날 저녁 허진사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입에서 검은 피를 토하며 경련을 일으켰지요. 설아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 검은 피는 부자초 독? 장응보, 당신이 그랬군요. 당신이 아버지를 독살했어. 무슨 헛소리냐? 장인어른께서는 본래 몸이 약하셨소. 갑자기 병이 도진 것뿐이오. 거짓말. 아버지는 건강하셨어요. 이 독은 분명 부자초 독이에요. 이것이 미쳤구나. 여봐라. 저것이 제 아비를 독살하고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 약방의 비밀, 처방과 재산을 훔쳐 달아나려 했던 것이다. 당장 관아에 고발하라. 설아는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눈 떠보세요. 제발. 설아야, 미안하다. 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란다. 절대 돈을 위해 쓰지 마. 아버지. 허진사는 그렇게 딸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설아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지요. 하지만 장은보는 냉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여봐라. 저것을 당장 잡아라.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반드시 당신을 벌하겠어. 군졸들이 달려들자 설아는 창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습니다. 한때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던 규수는 이제 찢어진 누더기를 걸치고 피투성이가 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관아에서는 설아를 잡으려 수배령이 내려졌고 그녀는 갈 곳 없이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치는 겨울밤,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설아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저 때문에 제가 더 강했더라면 아버지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설아의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친 손들이 그녀를 들어 올렸고 낯선 목소리들이 들렸지요. 이게 뭐야? 여자가 왜 이런 데서 쓰러져 있지? 살았나? 아직 숨은 붙어 있어. 일단 움막으로 데려가자. 두목이 결정하시겠지. 그렇게 명천의 명이 허진사의 외동딸 설아는 죽음의 문턱에서 약초 채취꾼들에게 발견되어 산골짜기의 움막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니었지요. 움막의 우두머리 무석은 서슬 퍼런 칼을 빼들고 그녀의 목을 겨누었으며 설아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단 하나의 기회만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폐병 환자를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칼끝이 목을 겨누던 그 순간 설아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 칼로 나를 죽이기 전에 먼저 죽어가는 자부터 살려보시지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해냈습니다. 폐병으로 죽어가던 막돌이의 가슴과 목에 침을 놓고 주변의 약초를 씹어 입에 넣어주었지요. 한식경이 지나자 기적처럼 막돌이의 숨소리가 안정되고 눈을 떴습니다. 약초꾼들은 경악했고 무석은 칼을 거두며 그녀를 다시 보았지요. 내 놈, 대체 누구냐? 어찌 그런 신묘한 의술을 지녔느냐? 지나가는 과객일 뿐입니다. 좋다. 내 솜씨가 진짜인 것 같으니 목숨은 살려주마. 하지만 조건이 있다. 오늘부터 이곳에 머물며 우리의 병을 고쳐라. 그럼 밥과 잠자리는 보장해주지.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녀의 산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약초꾼들은 여전히 그녀를 경계했고 험하게 대했지요. 이거사, 내 이름이 뭐냐? 소담입니다. 소담? 좋아, 오늘부터 넌 소담이다.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건 모두 내 일이다. 알겠느냐? 설아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참아야 했으니까요. 무석의 약초 채취꾼들은 원래 농민들이었으나 관리의 수탈을 피해 산으로 들어온 자들이었습니다. 거칠지만 의리는 있었지요. 설아는 밥 짓고 빨래하며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초꾼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사, 밥이 왜 이렇게 질어터졌냐? 죄송합니다. 물을 조금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쳇, 규수 출신이라더니 밥도 제대로 못 짓는구나. 다음부턴 제대로 해.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옷들 빨아. 땀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 네. 설아는 눈물을 삼키며 일했습니다. 밤이 되면 추운 움막 구석에 홀로 앉아 아버지를 떠올렸지요. 아버지, 딸이 이렇게 비천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 장흥보를 벌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견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약초를 캐러 나갔던 사내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돌아왔습니다. 살려줘. 뱀에 물렸어. 큰일이다. 이건 독사에 물린 거야. 빨리 손을 써야 해. 약초꾼들이 우왕좌왕할 때 설아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제가 볼게요. 내년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냥 비켜. 지금 이대로 두면 독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죽고 싶지 않으시면 저를 믿으십시오. 설아의 단호한 목소리에 약초꾼들이 물러섰습니다. 설아는 칼로 상처 부위를 째고 독을 빨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침으로 혈자리를 찔러 독의 확산을 막았지요. 주변에 약초를 다려 환자에게 먹이고 밤새 간호했는데 새벽이 되자 환자의 얼굴에 다시 핏기가 돌았습니다. 살았다. 정말 살았어. 소담 정말 대단하구나. 진짜 의원이 따로 없어. 그날 이후 약초꾼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무성만은 냉담했지요. 솜씨가 좋기는 한데 아직 믿을 수는 없어. 계속 지켜봐야지. 그러던 어느 날 겨울 추위에 동상에 걸린 약초꾼들이 생겨났습니다. 발가락이 시퍼렇게 변하고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지요. 으악, 내 발가락이. 발가락을 잘라내야 할 것 같은데 잘라내면 다시는 제대로 걷지 못할 거야.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치료해 보겠습니다. 설아는 뜨거운 물에 약초를 넣고 동상 부위를 담그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약을 갈아 붙이고 침을 놓았지요. 보름이 지나자 시퍼렇던 살이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발가락이 살아났다. 소담 낭자 정말 고맙소. 은혜를 잊지 않겠소. 약초꾼들은 이제 설아를 상스러운 욕 대신 소담, 낭자라 부르며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석도 더 이상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다른 약초꾼들이 설아를 괴롭히면 나서서 막았습니다. 야, 석돌아. 소담 낭자한테 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야? 낭자가 우리 중 몇 명을 살렸는데. 아, 미안합니다, 두목. 낭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설아는 무석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거칠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동료들을 아끼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어느 추운 겨울밤, 무석과 설아는 불을 쬐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담 낭자. 네, 두목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소. 낭자는 그 신묘한 의술을 어디서 배웠소?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명이셨습니다. 명이? 그럼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어찌 이런 곳까지. 탐욕스러운 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무석은 잠시 침묵하다 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비슷한 아픔이 있소. 나에게는 어린 동생이 하나 있었소. 착하고 말 잘 듣는 동생이었지. 어느 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소. 동생이 병에 걸렸는데 약을 살 돈이 없었소. 백약방에 가서 무릎 꿇고 빌어봤소.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약을 주지 않더군. 겨울이 가기 전에 동생은 내 품에서 죽었소. 그 뒤로 나는 세상이 원망스러웠소. 부자들은 약이 남아도라도 가난한 자는 죽어도 약 한 첩 구할 수 없는 세상이. 그래서 산으로 들어왔소. 설아는 무석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두목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사람들, 부자들의 탐욕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 그런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찌 바꾸겠소? 우리는 관아에서 쫓기는 신세인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약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파는 겁니다. 백약방처럼 비싼 값이 아니라 누구나 살 수 있는 값으로요. 그게 정말 가능하겠소? 가능합니다. 이 산에는 좋은 약초가 많습니다. 제가 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목님께는 이미 약초를 파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무석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본 것 같았지요. 소담 낭자,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오. 그럼 해봅시다.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을 위한 약방을 만들어 봅시다. 그날 밤의 대화는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산중 움막은 작은 약방으로 변하기 시작했지요.
설하는 약초꾼들에게 귀한 약초를 가려내는 법과 채취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직접 약을 다리고 환을 빚었습니다. 무석은 그 약들을 장에 내다 팔았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약 어디서 났어? 산중에서 나온 약이라는데 효과가 기막히더라고. 게다가 백약방의 절반 값이라니. 나도 사야겠어. 몇 달이 지나자 산중약방은 제법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이곳을 찾아와 싼 값에 좋은 약을 얻어갔고 돈이 없는 이들에게는 무료로 약을 주기도 했지요. 설아는 조금씩 희망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또 무석은 그런 설아를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소담낭자 덕분에 우리도 이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소. 백성을 돕는 일 말이오. 처음으로 떳떳한 기분이 드오. 저도 기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지요. 이 작은 행복이 곧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산중 약방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인근 마을 백성들만 찾아오던 것이 이제는 명천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설아와 무석은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 조직을 키웠습니다. 약초꾼들은 각자의 역할을 맡았고 여러 마을에 작은 진료소를 열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약초 상단을 산신령의 선물이라 불렀습니다. 소담낭자, 이번 달 수입이 지난달의 2배입니다. 백성들이 우리를 찾아 줄을 서고 있어. 좋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더 많은 백성을 도와야 합니다. 북쪽 마을에도 무료 진료소를 하나 더 엽시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백약방의 주인 장흥보는 자신의 수입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왜 우리 약방 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것이냐? 말을 해봐. 그게 주인마님, 요즘 산중에 정체 모를 약초 상단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보다 훨씬 싼 값에 약을 판다 하옵니다. 게다가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공짜로. 뭐라고? 산중의 약초 상단? 미친 놈들. 감히 내 장사를 방해해? 당장 놈들이 누군지 알아내고 쓸어버려. 네, 주인마님. 장흥보는 밀정을 보내 약초 상단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며칠 뒤 밀정이 돌아와 보고했지요. 주인마님, 알아냈습니다. 우두머리는 무석이라는 자이고 의원은 소담이라는 젊은 여인이옵니다. 소담? 여자? 그래. 당장 그 상단을 습격해서 모조리 쓸어버려라. 약초들도 다 빼앗아 오고. 장흥보의 부하들이 한밤중에 산중 약방을 습격했습니다. 하지만 무석의 약초꾼들은 산기를 훤히 꿰고 있었지요. 함정을 파고 돌을 굴려 공격자들을 물리쳤습니다. 으악! 발이 함정에! 돌이다! 돌이 굴러온다! 도망쳐! 두모, 적들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다친 사람은? 경상만 몇 명 있습니다. 소담낭자, 이것으로 끝이 아닐 겁니다. 저쪽에서 더 큰 공격을 준비할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설아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습격에 실패한 장흥보는 더욱 악랄한 방법을 쓰기로 했지요. 그는 거에게 뇌물을 싸들고 명천관하의 수령을 찾아갔습니다. 수령날이 요즘 산중에서 불법으로 약초를 캐고 약을 파는 무리가 있다 하옵니다. 이는 조정의 법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요입니다. 나리께서 그 무법자들을 잡아주신다면 이 작은 성의를 받아주시옵소서. 장주사의 충정이 가상하구려. 약초 채취는 관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 당장 법령을 만들도록 하지. 며칠 뒤 관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평안도의 모든 약초 채취와 약 제조는 관아의 허가를 받은 상인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허가를 받은 곳은 오직 백약방뿐. 무석의 약초 상단은 하루아침에 불법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독점 아니오. 백성들은 어찌하란 말이오. 법이 이렇다는데 어쩔 수 없소. 약초 캐는 것도, 약 파는 것도 이제 불법이오. 걸리면 감옥에 가는 거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큰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명천의 열병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일입니다. 마을에 역병이 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열로 쓰러지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아이가. 역병은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명천의 거리에는 죽은 자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했고 어머니들은 식어가는 아이를 안고 울부짖었지요. 백성들은 백약방으로 달려갔으나 장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약값을 10배로 올려라! 10배요. 주인마님,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닥쳐! 이런 때일수록 장사가 잘 되는 법이다. 돈이 없으면 약을 주지 마. 죽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알바 아니다. 하하하! 장보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백약방 앞에는 백성들이 모여들었지요. 나리, 약을 주십시오. 제 아이가 죽어갑니다. 제발요. 돈이 없으면 썩 꺼져. 이 약 한 첩에 은자 10냥이다. 결량이요? 그건 너무... 싫으면 꺼져. 다음, 줄 서시오. 나리, 제발 제 아이가 아직 따뜻합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돈 없으면 나가. 저리 안 비켜. 아이고, 우리 아이가... 마을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아픈 사람들이 나뒹굴었고 마을 사람들의 통곡이 하늘을 찔렀지요. 설아는 이 소식을 듣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목, 저는 나가겠습니다. 역병에 걸린 백성들을 치료해야 합니다. 소담낭자, 위험합니다. 지금 관하에서 우리를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어. 나가는 순간 잡힙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제가 의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목숨 잃어가는 이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좋소. 그럼 내가 함께 가겠소.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백성을 구하는 것이 죄라면 기꺼이 죄인이 되겠습니다. 약초 상단의 모든 이들이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역병 치료약을 만들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마을로 내려가 백성들을 치료했지요. 이 약을 드십시오. 아이의 열을 내려줄 겁니다. 이건 공짜입니까? 네, 받으십시오. 은인이십니다. 정말 은인이십니다. 나리들은 우리를 버렸는데 당신들만이 우리를 살려주시는군요. 설아는 직접 환자들을 진료하고 침을 놓았으며 약초꾼들은 약을 나눠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관아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보는 분노로 이를 갈았지요. 저 미친놈들이! 백성들이 저놈들을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다고! 이래서는 안 돼! 주령, 당장 저놈들을 잡아들이시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알았소. 장주사. 오늘 밤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펼치겠소. 그날 밤 수백 명의 포졸들이 약초 상단의 거점들을 일제히 습격했습니다. 마을의 진료소들이 불에 타올랐고 약초꾼들이 하나둘씩 붙잡혀갔지요. 불이다! 진료소에 불이 났어! 모두 도망쳐! 포졸들이다! 잡아라! 놈들을 한 놈도 놓치지 마! 으악! 산중 약방도 포위되었습니다. 설아와 무석도 위기에 몰렸지요. 함정이다. 우리가 포위당했소. 소담낭자, 어서 도망치십시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안 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아니요. 낭자가 살아야 우리 모두가 삽니다. 낭자가 죽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어서 가십시오. 무석이 설아를 밀쳐내며 포졸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다른 약초꾼들이 설아를 억지로 끌고 도망쳤지요. 설아는 뒤를 돌아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두목님, 안 돼요, 두목님. 가십시오. 낭자, 반드시 살아남으시오. 그리고 우리의 뜻을 이어주시오. 무석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애써 만든 약초 상단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고 동료들은 감옥에 갇혔으며 무석의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되었지요. 설아는 간신히 도망쳐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살아남은 약초꾼은 겨우 6명. 그들은 모두 상처투성이었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두목님도 형제들도 모두 잡혔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아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굴하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아직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아군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백성입니다. 우리가 구한 백성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힘을 빌릴 때입니다. 설아의 말에 약초꾼들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싸울 때였습니다. 설아와 살아남은 약초꾼들은 깊은 산속 동굴에 숨어들었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고 절망에 빠져 있었지요. 하지만 설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굴 안에서 약초꾼들을 모아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거짓으로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약초꾼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지요. 제 진짜 이름은 소담이 아닙니다. 설아, 명천의 명예, 허진사의 외동딸입니다. 뭐라고? 허진사 나리의 따님이라니? 네, 아버지는 백약방 주인 장흥보에게 독살당하셨습니다. 장흥보는 아버지의 비밀 처방을 탐냈고 거절당하자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쫓아냈지요. 저는 복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장흥보의 악행을 세상에 밝히고 싶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설아가 약초꾼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두목님을 구하고 감옥에 갇힌 형제들을 구하고 장흥보를 벌하는 일,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낭자님, 어찌 이러십니까? 당장 일어나십시오. 약초꾼들이 황급히 설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허진사 나리는 저의 아버지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저도 나리께 신세를 졌습니다. 나리의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나리의 원수는 곧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두목을 구하는 것도 우리의 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낭자님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설아의 눈에서 감사와 결의가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대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를 찾는 것. 장흥보가 아버지를 독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집을 떠나기 전 아버지께서 뭔가를 말씀하려 하셨어요. 아버지 서재에 비밀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중요한 기록들을 보관하셨어요. 만약 그곳이 아직 그대로라면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은 지금 장흥보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비가 삼엄할 텐데. 그래도 가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설아와 2명의 약초꾼은 한밤중에 옛집으로 잠입했습니다. 담장을 넘을 때 설아의 가슴은 요동쳤지요. 이곳은 아버지와 함께 살던 곳. 이제는 원수가 차지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기 경비가 보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저 길로 가면 서재로 갈 수 있어요. 따라오세요. 경비를 피해 설아는 아버지의 서재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아버지의 냄새가 났습니다. 설아는 눈물을 참으며 책장으로 다가갔지요. 아버지, 딸이 왔습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의 특정 부분을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비밀 공간이 열렸지요. 있다. 아버지의 일기장. 그리고 이건 장부입니다. 장흥보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 기록이. 그리고 여기 부자초 독을 구입한 기록까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재 쪽에서 불빛이 보였다. 도둑이다. 잡아라. 큰일이다. 들켰습니다.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설아 일행은 문서를 품에 안고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경비들이 뒤쫓아왔지요. 저기다. 잡아라. 이 문서만은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죽어도 지켜야 합니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낭자님은 먼저 가십시오. 안 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낭자님, 우리를 믿으십시오. 반드시 따라가겠습니다. 약초꾼들이 경비들을 막아서는 사이 설아는 담장을 넘어 필사적으로 달려 간신히 추격을 따돌렸지요. 그리고 잠시 후 약초꾼들도 무사히 합류하였고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관아가 장흥보 편이었기 때문이지요. 이 증거를 어디에 제출합니까? 관아는 장흥보 편입니다. 수령도 뇌물을 받았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백성들의 힘입니다. 관아가 우리 편이 아니라면
백성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설하는 남은 약초꾼들을 시켜 역병 치료약을 대량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명천의 여러 마을에 몰래 배포했지요. 약과 함께 벽보도 붙였습니다. 이 글 뭐라고 쓰여 있어? 백약방 장흥보는 명예 허진사를 독살한 살인자이며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라고. 정말인가? 그럴 수도 있지. 허진사 나리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부터 이상했어. 맞아. 그리고 역병 때 약값을 10배나 올렸잖아. 우리 아이가 약을 못 구해서 죽었다고. 장보 때문에. 벽보의 내용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장터에 모여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역병에 걸렸다 살아난 한 어린아이의 어머니가 장터 한복판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저희 아이가 역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약방에 가서 빌었으나 돈이 없다고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산속의 약초꾼들이 밤중에 찾아와 공짜로 약을 주고 갔습니다. 그 약 덕분에 제 아이가 살았습니다. 진짜 악인은 누구입니까? 돈만 밝히는 장보가 악인입니다. 맞아요. 우리 집도 그 약 덕분에 살았어요. 장보는 백성을 죽이는 놈이에요. 그녀의 외침에 다른 백성들도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되었고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되었지요. 그자를 벌해야 합니다. 감옥에 갇힌 의인들을 풀어줘야 합니다. 무속과 약초꾼들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석방하라! 석방하라! 백성들의 분노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관아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은 관아 앞에 모여 항의하기 시작했지요. 수령나리, 무속과 약초꾼들을 석방하십시오. 그들은 백성을 구한 의인들입니다. 진짜 악인은 장흥보입니다.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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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아 수령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이 들고 일어날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장흥보도 급히 관아로 달려왔습니다. 수령, 저 백성들을 당장 해산시키시오. 군졸들을 풀어서라도. 하지만 장주사, 저렇게 많은 백성을 어찌 강제로 몰린단 말이오? 쳇, 무능한 놈. 내가 직접 나서야겠군. 장흥보가 관아 앞에 나타나자 백성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저놈이다! 저놈이 장흥보다! 사람 죽인 놈! 백성의 원수! 물러가라! 물러가라! 설하는 백성들 속에 섞여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장흥보를 직접 끌어내는 것. 설하는 은밀하게 장흥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나는 허진사의 딸 설하다. 내가 그토록 탐내던 아버지의 비밀 처방을 알려주겠다. 오늘 밤 자시 북쪽 산자락의 폐가로 혼자 와라. 설아가 살아있었다고? 좋아. 비밀 처방을 얻고 저녁까지 완전히 없애버리면 되지. 칼을 준비해라.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낸다. 그날 밤 장흥보는 칼을 품에 숨기고 폐가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설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왔군요, 장흥보. 내년 정말 살아있었구나. 죽었어야 할 것이. 어찌 죽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죄를 밝히기 전에는 그럴 수 없지요.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증오와 탐욕이 공기 중에 가득했지요. 이제 모든 것이 결판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폐가 안 달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장흥보는 칼을 빼들며 설아를 향해 다가왔지요. 정말 대담하구나. 죽었어야 할 것이 살아서 나를 찾아오다니. 어디 비밀 처방이라는 것을 내놓아 봐라. 그럼 편하게 보내주마. 비밀 처방이요? 그런 것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감히 나를 속였다는 것이냐? 속인 것은 당신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저를 속이고, 수많은 백성을 속였지요. 입 닥쳐. 내 따위가 뭘 안다고.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곳이다. 돈이 곧 힘이고 힘이 곧 정이다. 약자들은 강자에게 짓밟히는 게 당연한 것이다.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순진한 것 같으니. 그런 헛소리 때문에 내 아비가 죽은 거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허진사를 죽인 것도
내년을 쫓아낸 것도, 역병으로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도 모두 내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하하하! 장보의 웃음소리가 폐가를 울렸습니다. 설아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죄값을 치를 시간입니다. 설아가 품속에서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장흥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요. 이것은 아버지의 일기장과 당신의 범죄 기록입니다. 아버지를 독살한 것,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 것, 역병 때 백성을 착취한 것, 모든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냐? 관아는 내 편이다. 수령도 내 손아귀에 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 순간 폐가 밖에서 횃불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폐가를 포위했지요. 그 중에는 관복을 입은 어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다 들었다, 장흥보. 내 놈의 죄를 이제 부정할 수 없을 것이야. 어사 나리. 어찌 여기에? 이 설아 낭자가 증거문서와 함께 상소를 올렸다. 나는 임금의 명을 받들어 직접 조사하러 왔다. 그리고 내 놈의 입에서 직접 죄를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여봐라! 저 역적을 당장 결박하라! 군졸들이 달려들어 장흥보를 붙잡았습니다. 장흥보는 발버둥쳤으나 소용없었지요. 안 돼! 놓아라! 나를 놓으라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돈을 드리겠습니다. 백약방의 모든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와서 목숨을 구걸하는가? 내 놈이 역병으로 죽어간 백성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었더냐? 허진사에게는 자비를 베풀었더냐? 늦었다. 장보는 끌려나갔고 어사는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허진사의 딸 설아가 바로 그대인가? 네, 어사나리. 그대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큰 악을 밝혀냈소. 임금께서도 크게 기뻐하실 것이오. 감사합니다. 어사나리.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무석과 약초꾼들을 석방해 주십시오. 그들은 백성을 구한 의인들입니다. 이미 조치했소. 내일 아침 모두 석방될 것이오. 다음 날 아침 명청관하 앞 광장에 모든 백성이 모였습니다. 어사가 직접 나와 선포했지요.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백약방 주인 장흥보는 명예의 허진사를 독살하고 관리들을 매수하고 역병 때 백성을 착취한 극악무도한 죄인이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하고 사형에 처할 것이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던 무석과 약초꾼들은 모두 무죄로 석방되었소. 만세! 만세! 정의가 승리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무석과 약초꾼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비록 초췌했으나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지요. 소담, 아니, 설아 낭자. 두목님, 무사하십니까? 낭자 덕분에 살았소. 정말 다행입니다. 낭자, 우리는 낭자를 믿었소. 낭자라면 반드시 우리를 구할 것이라 믿었소. 설아와 무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장흥보는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정의가 승리했음을 확인했지요. 장흥보가 끌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년 때문에?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탐욕의 끝은 언제나 파멸이니까요. 그것이 설아가 장흥보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사는 설아를 다시 불렀습니다. 설아, 그대의 공을 임금께서 들으셨소. 한양 내의원의 의녀로 들어오라는 명이 내려졌소. 궁에서 왕실을 돌보는 큰 영광이오. 어떠하오? 황성하오나 사양하겠습니다. 그대가 거절한다고? 이유가 무엇이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궁이 아니라 백성들 곁입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그러셨듯이 저 역시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잇는 길이라 믿습니다. 훌륭하오. 그대 말로 진정한 의원이오. 그럼 백약방의 건물과 재산을 그대에게 하사하겠소. 그곳에서 백성을 위한 약방을 열도록 하시오. 설아는 깊이 절했습니다. 백약방은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인생약방,
사람을 살리는 약방이라는 뜻이었지요. 무석, 네, 설아 낭자. 함께 약방을 운영해 주시겠습니까?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할 말이오. 낭자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무석의 가장 큰 영광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지요. 인생 약방은 빠르게 명성을 얻었습니다. 가난한 백성은 무료로 치료받았고 부유한 이들은 정당한 값을 지불했습니다. 약방에는 언제나 환자들이 줄을 섰지만 설아는 단 한 명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설아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술 한 잔을 따르며 조용히 말했지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딸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병든 이들을 고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믿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봄바람이 불어와 설아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지요. 설아는 미소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곳에는 무석이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시지요, 무석.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소,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소. 두 사람은 나란히 약방으로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설아는 더 이상 원망과 복수에 사로잡힌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명이었고 백성들의 희망이었으며 정의를 지켜낸 영웅이었지요. 훗날 사람들은 설아를 백성을 살리는 의녀라 불렀고 그녀와 무석이 함께 만든 인생약방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평안도뿐만 아니라 조선 팔도의 길이길이 전해졌다고 하지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